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국송세단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컨텐츠를 포함하여 정시 입결 분석 시리즈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직관적인 경험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배치표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합격, 불합격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의 예상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입결과 분위기는 매년 변합니다.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불합격했는데 올해는 합격하거나 작년에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치 역시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니라 누적 백분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송세단 라인의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균 백분위의 앞자리는 8이어야 합니다. 물론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는 70점대 백분위로 국송세단 라인 스나이핑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스나이핑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점은 유리한 반영비, 좋은 전략, 운, 3박자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앞자리가 8이어야 합리적인 도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라인이지만 국민숭실대학교와 세종단국대학교의 입결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세종대가 학과 모집 카드를 잘 활용하면서 입결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숨어 있는데 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합격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91, 74, 2, 81, 75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순서이며 영어는 등급, 나머지는 백분위 점수입니다. 또한 괄호 안에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수탐 평균 백분위 성적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이 학생은 세종 단국대 중 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셨습니다. 이 학생처럼 80점대 극초반의 성적을 받은 경우가 국송세단 라인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반영 비율상 불리하거나 눈치 싸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80점대 극초반의 성적으로는 합격을 장담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83, 87, 2, 77, 82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이 학생은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에 동시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 세우기도 했고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적으로 국민 숭실대학교에 떨어진 사례도 많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신 평균 백분위가 83을 넘는 경우 욕심을 너무 부리지만 않는다면, 즉 국숭이 아니라 세단을 목표로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두 학생의 성적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83, 81, 3, 96, 91 그리고 97, 74, 2, 59, 98의 성적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 학생은 국민대에, 다른 학생은 숭실대에 여유롭게 합격하셨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결과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가 3등급이긴 하지만 평균 백분위가 85를 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성적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중요합니다. 역시 성적 구조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백분위가 83점대지만 85점 이상을 받은 분보다도 여유롭게 합격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더 높은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셨지만 평균 백분위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평균 백분위가 낮아진 이유가 탐구 한 과목을 망친 것 때문으로 이는 보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어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곳을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함을 갖출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 평균 백분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백분위가 85 이상이라면 국숭 높은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격 가능합니다. 물론 예시의 학생처럼 성적 구조까지 좋다면 국숭 높은 과는 물론이고 건동원까지도 도전 가능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평균 백분위가 83에서 85 사이라면 국숭은 소신, 세단은 적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번에도 역시 성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성적 구조가 좋다면 국숭도 충분히 적정이 나올
나올 수 있습니다. 성적 구조가 좋지 않더라도 평균 100분이 83을 넘겼다면 세종대, 단국대의 낮은 과는 진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숭세단 라인에 상향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점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 100분이 80입니다. 단 이는 최소 기준선이고 성적 구조가 좋지 않다면 80을 넘겨도 광명상가나 수도권 라인을 노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균 100분위 성적을 살펴봤고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누적 100분위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몇 %까지 국숭세단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시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시 등급 컨텐츠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는 새롭게 등장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숭세단부터는 단순히 국숭세단의 정시 모집 인원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숭세단과 유사한 입결을 가지는 다른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도 모두 더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숭세단부터는 서울 내부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경합할 만한 다른 라인이 존재합니다. 지방에는 부산대, 경북대, 인하대, 아주대가 있고 서울에는 과기대,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숭세단의 정원만 더해서 입결을 구하면 실제와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균 입결을 구하려면 국숭세단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한 대학의 정원을 모두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 이 수치를 정시 지원자 수로 나누어 준다면 가장 정확한 평균 커트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 싸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해당 수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더 높으므로 메디컬 스카이부터 국숭세단 유사 라인의 전체 합산 정원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9,546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못해도 상위 18.5% 정도까지는 국숭세단 유사 라인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국숭, 세단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대와 숭실대의 높은 학과 입결은 당연히 건동홍 바로 밑에 이어서 형성될 것이므로 12%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종대와 단국대의 낮은 학과는 18%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라인과 달리 서울 외곽에 경합할 수 있는 다른 대학이 많아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숭세단의 높은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상위 13% 건동홍 마지노선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과 중 하나는 포기할 수 있다면 즉 국민대 숭실대의 낮은 학과나 세종대 단국대의 높은 학과에 만족할 수 있다면 국숭세단 유사 라인의 중간값 이상인 상위 15% 정도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과 다 상관없으니 국숭세단 라인 어디든 안전하게 합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70% 컷 수준인 상위 16.5%를 적정선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숭세단의 상향으로 도전할 생각이라면 상위 18에서 20% 정도를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숭세단에 진학하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 전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동홍까지는 누적 100분위와 평균 100분위의 개념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설명해드렸지만 국숭세단부터는 이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다른 라인에 비해 워낙 변동폭이 넓고 눈치 싸움에 따라 입결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위 15%를 받아도 절대 국숭세단 라인의 인기 학교, 학과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상위 16에서 17%를 받아도 국숭세단 라인 인기 학교, 학과 진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100분위와 누적 100분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자 하신다면 단순하게 평균 100분위로 83에서 84, 상위 16에서 17% 정도를 받으면 누적 100분위로는 85, 상위 15% 정도가 된다. 1에서 2%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국숭세단부터는 건동홍, 중경외시 라인보다 스나이핑을 하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동홍, 중경외시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빠져주거나 눈치 싸움을 할 일이 훨씬 적은데 국숭세단을 쓰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눈치 싸움만 잘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나중에 눈치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국숭세단 라인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